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냐? 일반인들이 특히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수익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는가? 그럼 시가총액이 2억이래요. 나는 2배 낮죠. PBR이라고 하죠. 쭈루룩 나와요. 230조씩 벌고 있고 내가 주식을 살 때 기본적인 숫자는 좀 봐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 사람마다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 공부를 뭐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쓸 때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갈 때 그거를 좀 미리 좀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예측을 해볼까 뭐 이쪽으로 접근한다고 많은 사람들의 뜻을 알아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떠 있는 게 대표적인 기업 네이버의 이제 차트가 되겠습니다. 참 아름답다. 이런 거를 차트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면 위에 뭔가 빨간 게 있고 파란 게 있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흔히 봉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간색이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파란색이면 당연히 내려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멈춰 있는 게 그날 종가가 되겠죠. 네. 그 봉 차트 중에서도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올라가 있고 막 이렇게 내려와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 그거는 짝대기가 뭔가 올라가 있고 뭔가 내려가 있으면은 그날 하루에 거기까지 갔다 온 거죠. 자, 그리고 보면은 위에 있는 차트들을 보면은 봉 차트들 사이에 보통은 이런 선이 하나 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이동평균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동평균 7일이다 그러면 일주일간의 평균값, 뭐 30일이다 그러면 30일간의 평균값을 만들어서 선으로 쫙 이어놓은 거예요. 과연 이 주식들이 어떤 모습을 평균적으로 보이면서 움직이냐를 선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봉 차트만 보면은 지금 이게 상승하는 중인지 빠지는 중인지 잘 안 보이니까 선을 그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시면 자, 앞에 있는 네이버 차트가 있죠. 18년과 19년 꼭대기를 연결해 보면은 뭐 대충 이런 선이 나와요. 그럼 희한하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차트가 내려가면서 이 위에 있는 선을 계속 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우리가 흔히 저항한다. 못 넘네. 여기만 오면 내려가네. 이걸 저항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왠지 마음속으로 저기만 오면은 다 온 것 같고 저기가 얘네가 가격이 비싸냐 안 비싸냐를 정하는 선인 것 같아요. 맞아. 저기 터치하면 다시 내려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또 아래 쭉 가격 빠진 거를 또 아래를 향해서 거보면은 뭔가 또 이렇게 일정한 선을 계속 밟는 것 같은 느낌을 해요. 거기가 보통 지지선이죠. 지지선 저항선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격을 딱 팔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가격을 넘어가요. 아하! 희한해요. 내가 팔면 지지선이고 내가 사면 저항선이야. 내가 사면 저항선이야. 딱 선을 걷는데 내가 저항선이라고 얘기했던 데를 폭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그럴 때가 있지.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고민을 합니다. 드디어 온 것인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얘네가 1,000만 원 벌던 회사에서 어느 순간에 이걸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럼 넘어가면은 보통 빠졌는데 아니 이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이 넘었음에도 계속 사잖아요. 그럼 이게 1,000만 원 벌던 회사가 아니었던 건가? 1,300, 1,500 버는 회사로 가는 건가? 어려운 말로는 저항선을 뚫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사요. 그러다가 갑자기 빠지면 이제 거기가 개미들의 무덤이 되지. 뭐 낚였구나. 요즘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항선을 넘었다. 아니면 지지선을 이탈했다. 뭐 그런 표현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은 와 2016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온 거를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펀더멘탈과 상상력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야 드디어 2016년에 반도체 시대가 열렸다. 슈퍼사이클이 왔다. 슈퍼사이클이 왔다. 1.5대 회사가 2조 3조를 벌 수 있다. 그래 그 집 딸로 못 태어났으면 그 집 주식이라도 사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면은 봉 차트라는 걸 봤어요. 지지선과 저항선이 뭐라는 걸 봤고 마지막으로 패턴이라는 걸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항, 지지도 상당히 패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패턴이 헤드 앤 숄더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헤드 앤 숄더 얘기하니까 애들이 언니 샴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헤드 앤 숄더 그러면 영어여서 어려운데 머리 어깨죠. 왜 머리 어깨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 머리 어깨의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 왜? 보통 이렇게 지지선이 있죠. 있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죠. 마음속에 지지선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여기를 아래로 가는 것 같아. 그럼 무섭죠. 사람들 무서워서 파는데 그냥 그대로 팔아줬으면 괜찮은데 항상 이게 한번 들어 올립니다. 왜냐면 싼 것 같다.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건 안 보고 싸니까 사자 하고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항상 희한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까 전에 고선까지 갑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조금 들어 올리다가 역시 아니었죠. 이 빠진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요. 그럼 이쪽에 올라갔던 건 어깨, 여기는 올라갔다가 빠지니까 머리 한 번 확인하고 가니까 또 어깨. 그러니까 양쪽 어깨하고 머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름이 헤드 앤 숄더라는 패턴이 붙었는데 이런 모습이 생기는 거는 너무 간단하게 사실은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주식은 원래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거 자체도 잘 보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볼록볼록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요럴 때
꼬시켜가지고 여기서 사면 안 된다. 이런 패턴을 보일 때는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돼? 네, 이게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패턴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리기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요 좁은 데서도 야, 요게 헤드앤숄더 아니니? 머리엔 어깨 아니니?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에이 이건데 지금 아니 여기 있잖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을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라는 걸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언니 카카오나 네이버나 삼성전자 같은 거 네. 사갖고 한 10년 묵히면 진짜 나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 왔잖아. 요새 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 10년 전에 내가 시총 1등부터 몇 등까지 쭉 정리를 해가지고 10년 지난 지금 비교를 해봤거든. 근데 그중에서 골로 간 애들 겁나 많아. 걔한테 10년 묵었으면 너는 그 집 깡통 찼어 뭐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야. 네. 우리가 집을 샀을 때 1년 뒤에 2배가 바라진 않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주식을 사면 한 50% 정도는 올라야 조금 올랐구만.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주식 같은 경우도 욕심을 조금 낮출 필요는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10년 전에 주식을 비교했을 때 지금 주식이 망한 주식이 많다. 물론 가격이 많이 내려간 주식이 많다. 맞아요. 지난 2010년대는 굉장히 변화의 시기였어요. 옛날에는 변화가 20년, 30년마다 한 번씩 왔지만은 이제는 뭐 10년마다 변화. 심지어 2010년에 1등 기업이 2020년에는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게 변화의 폭이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변화가 짧아졌다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비전, 그 기업의 전망이 짧아졌다는 거고 2010년대에 특히 그게 심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과 IT, 어떤 IT 혁신, 어떤 인터넷의 변화, 플랫폼 기업의 등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갖고 왔기 때문에 특히 2010년에는 리만 브라더스가 딱 끝나면서 기존과 딱 선을 긋는 21세기 통틀어서 가장 큰 선을 그었다고 하는 게 2010년대에 발생을 했어요. 근데 딱 변화의 시기에 칼을 대면은 굉장히 많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 장기 투자가 절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항상 이 변화에 좀 올라탄 거를 사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싼 기업들이 굉장히 비싸죠. 변화에 올라탄 기업이라고 생각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아마존 같은 경우 이게 100배가 넘게 현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대 변화를 보니까 변화에 못 올라탄 기업이 굉장히 많이 쇠락을 했더라. 그래서 딱 그때를 찝어서 10년에 걸쳐서 장기 투자가 안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그런 시기였다는 거. 얘들아 오늘 진짜 우리 뇌에 살이 찐 느낌이다. 축하 오빠 때문에 우리 공부 정말 많이 한 것 같아. 니네들도 굉장히 유익했지? 잔을 한번 들어봐라 얘들아. 자 축하야. 이거 아닌가요?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내 돈 네. 내지야. 그래서 우리 건배할 때 내 돈 하면 내지하거든. 내지. 내지.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알겠습니다. 자. 내라는 소리. 우리는 오늘도 내 돈 내지. 짠. 얘들아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올게. 안녕.